한국 여자 군인이라고? 웃기지 마. 이태원 메인거리에 울려 퍼진 거친 웃음소리가 금요일 저녁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오후 8시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이태원은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외국인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각자의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는 그런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거리 한복판을 조용히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수진 28살의 그녀는 검은색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똑바른 어깨선과 절도 있는 걸음걸이에서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실 수진은 707 특임대에서 5년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각종 특수작전과 대테러 훈련을 거친 그녀였지만 이날은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이태원에 나온 거였죠. 수진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처 펍에서 나온 듯한 미군 4명이 시끄럽게 떠들며 다가왔어요. 그들은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큰 소리로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수진을 발견하고는 동료들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저기 봐, 전형적인 아시안 거리야. 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태원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기 마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밤은 달랐습니다. 미군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 내용도 점점 무례해지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수진은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군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조금 빨리 했지만 미군들도 따라서 속도를 높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한국 여자애한테 말 걸어볼까? 수진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군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앞을 향해 걸었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경계 본능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 코리안걸, Where are you going? 가장 앞서 걷던 미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키가 1m 9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어져 있었고 동료들을 돌아보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어요. 수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군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는 손짓을 해가며 말했어요. 우리랑 같이 놀지 않을래? I bet you never had a real American man before.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군들의 체구가 워낙 위압적이었거든요. 수진의 턱선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지만 내심으로는 상황을 계속 분석하고 있었어요. 미군은 총 4명 모두 25에서 30 사이로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지만 기본적인 신체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훈련받은 군인보다는 그냥 건달 같은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세 번째 미군이 앞으로 나서며 더욱 노골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한국 여자들은 다 순종적이라며? 말 좀 해봐. 이때 네 번째 미군이 웃으면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쁜 누나.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크게 울렸습니다. 수진은 드디어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영어 실력은 특수부대 근무 시절 국제 합동훈련을 통해 상당히 향상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유창한 영어를 들은 미군들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흥미를 보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오, 영어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미군 부대에서 일했나? 첫 번째 미군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한국인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니면 미군 남자친구가 있었나? 한국 여자들은 다 미국 남자 좋아한다며. 두 번째 미군의 발언에 나머지 동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감정조절법을 사용해서 화를 억누르려 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점점 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 그게 뭐야? 북한한테 떨고 있는 주제에. 세 번째 미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주변에서 듣고 있던 한국인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김정은한테 점령당했을걸. 네 번째 미군이 동조하며 더욱 자극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여자군인? 웃기지 마. 총도 제대로 못 들 것 같은데. 첫 번째 미군이 수진의 가느다란 팔을 가리키며 조롱했어요. 그는 수진의 체격을 보고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에게는 이런 모독이 참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 군대와 국가를 무시하는 발언은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그런 게 있기나 해. 아마 우리 해병대 신병만도 못할걸. 두 번째 미군의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진의 차분한 대답에 미군들은 오히려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럼 뭐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첫 번째 미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2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겁을 먹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절한 전투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이 몸에 밴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충고를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뒤로 젖혀지고 발의 위치가 미묘하게 조정되었어요.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두 번째 미군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친근하게 인사한 건데 뭐가 문제야? 세 번째 미군도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 나라의 군대와 국민을 모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적 모독을 가하고 있고요. 수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한국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해. 네 번째 미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영어로 천천히 반복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지금 사과하고 돌아가세요. 하지만 미군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은 크게 웃으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 여자 봐. 우리한테 경고를 한다고. 뭘 할 건데? 경찰 부를 거야? 그들의 조롱이 계속되자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불편해했습니다. 몇몇은 실제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군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뭐야, 무서워서 말도 못하나? 첫 번째 미군이 수진의 어깨를 손으로 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재빠르게 몸을 비켜서 피했어요. 그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아, 빨라네. 그래도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는데? 두 번째 미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손대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적을 제압할 때 사용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미군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뭘 할 건데? 태권도라도 할 거야? 세 번째 미군이 장난스럽게 태권도 자세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한국 무술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조롱이었어요. 하야!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미군도 따라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미군이 정말로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힘은 상당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수진에게 닿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군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는 부드럽게 비틀었어요. 마치 태극권을 하는 것처럼 우아한 동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첫 번째 미군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깐 뭐야? 나머지 미군들이 당황해하며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충분히 경고해드렸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상황이 급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0초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첫 번째 미군의 비명을 들은 두 번째 미군이 분노하며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권투를 배운 듯한 자세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 몸을 살짝 옆으로 비키자 미군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그와 동시에 수진의 손바닥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정확한 급소 공격이었어요. 으어! 두 번째 미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미군이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대응은 마치 미리 연습한 안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미군의 다리를 정확히 걸어 넘어뜨리고 동시에 네 번째 미군의 손목을 비틀어 무력화시켰어요. 세 번째 미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크게 신음했습니다. 이런 뭐야 이거? 네 번째 미군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놀라운 것은 수진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고 호흡도 전혀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침 운동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와, 저게 뭐야? 대박 액션 영화 같은데. 한국인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은 4명의 미군을 모두 제압한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수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 말에 미군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들을 제압한 상대가 오히려 걱정해주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 10초 동안 벌어진 일은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미군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당황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군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섰어요. 수진이 가한 기술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두 번째 미군이 명치를 손으로 누르며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건방진 기색이 없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 출신 이수진 중사입니다. 수진의 대답에 미군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707특임대라는 이름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라는 것을 말이죠. 주변에서 듣고 있던 한국인들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들도 707특임대가 얼마나 대단한 부대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세 분째로 세 분? 세 번째 미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5년간 그곳에서 복무했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군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경외감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707특임대의 명성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네 번째 미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 군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 미군도 따라서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폭력이 아닌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진의 말에 미군들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미군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떠난 후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탄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말입니다. 수진의 눈가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군인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감사할 것은 제가 해야 할 말씀입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었어요. 작은 체구의 한국 여성이 보여준 놀라운 실력과 무엇보다 그 품격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수진은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처음과 똑같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태원 거리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이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수진의 무술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보여준 절제와 품격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겸손함을 잃지 않죠. 수진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국의 707특임대와 모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영토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의 자부심과 존엄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수진 중사의 이야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